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 중이지만은 여전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안락사되거나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동물보호과 동물보호정책팀의 서경화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경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경화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전체 가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팀장님? 네. 방금 30%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예. 정확하게는 이제 27.7%로 전국에 약 638만 가구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는 2019년 26.4%에서 한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국 수치보다 높은 29.1%로 한 약 150만 이상의 반려가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 반려동물과 함께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만큼 이렇게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또 결국에는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일단 좀 궁금한데 네네. 주인을 이렇게 찾지 못하면은 결국 안락사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뭐 입양을 가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지 못하면 결국 안락사되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그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소유자들의 무책임함 그리고 또 동물 생명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미성숙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이 반려동물을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불어서 그 반려동물을 버릴 수 있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생명 경시가 아직까지 좀 만연해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현재 경기도에서 한 해 발생하는 유실 동물 중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개체는 약 14%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막고자 그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는 그 동물보호법상으로 엄연히 그 규정된 법 제도라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도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반려동물 등록 제도는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되다가 2014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예. 그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대상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네. 그 잠깐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반려동물을 등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 등록 방법에 따라서 내장형과 외장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 기존에 등록 방법으로 인식표 부착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인식표 부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예. 만약에 이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을 마치시면 시군구청에서 등록 번호와 소유자 인적 사항이 기록된 동물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 외장형의 경우에는 분실 훼손 우려가 커서 그 실질적인 동물 등록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형으로 등록하시길 권장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도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뭐 프랑스, 영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제 반드시 내장형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외장형은 뭐 잘 안 쓰나 보네, 또 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부터 그 동물 판매업자가 그러니까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그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적용된 지는 개는 7년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이제 3년째지만 네.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그 반려묘 고양이는 0.003%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개와 달리 고양이는 의무 등록이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은 네네. 특히 이 반려묘의 등록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양이의 경우에는 개와 달리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닌데요. 네. 다만 이제 반려동물 중에 고양이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유기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등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제 2018년부터 참여희망 시군만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려묘의 등록이 좀 저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고양이 등록 의무에 대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 고양이 동물 등록 의무화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반려묘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이제 원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7.7%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행 지침상으로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 이제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려묘 소유자는 이제 외장형과 내장형 중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행 반려묘 등록이 반려묘 소유자의 의견과 어느 정도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고양이의 특성상 이제 외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물 등록 필요성을 느끼시지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양이의 경우 유실되면 개보다 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 등록을 해놓으시는 것이 유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그런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올해 그 유기동물 발생 예방, 또 입양 문화 조성 등 그 4대 분야에서 30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 진행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2021년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은 이제 첫 번째로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두 번째로 유실 유기동물의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입양 문화 조성,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 그리고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는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개체수 조절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그리고 생명 존중 교육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서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마당에 있는 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골 지역에 이제 짧은 줄에 묶여서 지내는 이제 개들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이제 개들에 대해서 한 700마리 정도 중성화 수술을 진행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마당개 중성화 수술은 이제 도심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동물 보호나 복지에 대해 의식이 좀 많이 부족한 시골 지역에 중성화 수술의 필요성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경기도 도우미가 나눔 센터와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줄이고 생명 존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자라는 입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센터를 통해서 총 436마리의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뭐 앞으로 또 추진 예정 중인 사업이 있다면 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과 함께 또 반려동물 등록제 가입 활성화를 위한 독려 말씀도 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추진했던 여주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아직 정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유기동물 보호랑
입양 그리고 교육 문화 공간으로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동물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등록은 이제 사람의 주민등록과 같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정책은 정확한 통계와 수치가 기반되어야 되는데 그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치가 다 추정치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동물 등록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수 파악으로 이제 좀 더 견고하고 현실적인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팀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네네. 그 동물 이게 저 개가 됐던 고양이가 됐던 이게 그 안에다가 칩을 이렇게 넣잖아요. 네네.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비용은 키우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 혹시 그 여러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할인 같은 거 안 되죠, 그런 건? 저희 이제 조례에 보면은 두 네. 마리 이상 등록을 하는 경우에 예, 예.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그래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기도 동물보호과 동물보호정책팀 서경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